자, 이거는 의외로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수업에서요,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읽어버리셨어요. SK텔레콤. 네, SK텔레콤은 그 SKT라는 통신사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네,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든지 네, 전화 같은 거 할 때 쓰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그 1등 기업이죠. SK텔레콤. 돈이 가장 많은 통신사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쉽게 읽으셨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도 네, 설명을 잠깐 드리면 SK는 그대로 알파벳으로 읽으셔야 되고 T는 티읕이죠. 그 다음에 E는 에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L은 아까 쌍리을이라고 했습니다.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L은 쌍리을. 그럼 앞에 있는 리을은 그 앞에 있는 모음의 받침으로 들어가서 텔로 읽고요. 남아있는 리을은 뒤에 있는 모음인 에와 합해져서 레. C는 아까 대부분 키읔 발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O는 오고 M은 미음이기 때문에 네, 요게 합하면 콤이 되겠죠. 그래서 SK 텔 네, 쌍리을 레 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요 저희 동네에 나갔다가 이 감탄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 이제 영어로 감탄을 못 읽으면 이 가게가 뭔지 모르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직업이 영어 선생인 저로서는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자, 영어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자, 우선 읽어볼까요? 자, P는 피읍이죠. 그 다음에 H는 히읗이에요. A는 아입니다. 자, 그러면 피읍, 히읗, 아를 도대체 어떻게 읽을까요? 자, 읽을 때 히읗 소리가요, 빨리 읽게 되면 피읍 소리에 묻히게 돼요. 원래는 히읗 소리를 내야 되는데 앞에 있는 피읍 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히읗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P 다음에 H, 히읗 발음이 오게 되면 H는 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P 다음에 H는 묵음 처리를 해주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써보세요 할 때 H를 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히읗을 빼고 읽으면 PHA는 파라고 읽게 돼요. 파. 그 다음에 R이 리을 발음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리을 발음인데 이 R 발음은 받침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네, 시작하는 리을에서만 쓰지 받침으로 R을 그 앞에 있는 파 밑에다가 갖다 붙이시면 팔이 되는데 그건 틀린 발음이에요. R은요 시작할 때 리을로만 쓰지 받침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모음하고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모음이 아니라요 자음이 왔어요. 자, 리을과 미음을 어떻게 읽을까요? 이 미음은 뒤에 있는 아하고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리을인 R 발음은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 R 다음에 모음이 오지 않고 자음이 왔을 때는요, R 발음은 혀를 꼬부리라는 뜻이에요. 리을 소리를 내지 말고 혀를 꼬부린다. 그래서 혀꼬라고 쓰세요. 거기다가 R 다음에 자음이 오게 되면 R은 혀를 코부리라는 거예요. 술 먹은 것처럼. 제가 그래서 알파벳 강의를 할 때요,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R 발음은 혀를 코부리되 피면 안 된다고 했던 발음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 R 발음을 참 잘해. 근데 한국에는 이 R 발음이 없어. 아, 한국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R 발음 때문에 한국말이 이 모양 이 꼴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R이 들어가고 뒤에 자음이 나오면 혀를 꼬부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글자를 천천히 읽게 되면 PHA는 파라고 그랬어요. 근데 R 발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par 해서 길어지게 돼요. 발음이 par 이렇게요. 그 다음에 ma는 마고요. 자, c는 대부분 키읔 소리가 나지만 c 다음에 i가 올 때는 쌍시옷으로 읽는다라고 그랬어요. c 이렇게. 근데 이 I 발음이 이 발음이 나잖아요. 영어에서 Y도 이 발음이 나요. 그래서 Y와 I는 음가가 같아요. 소리값이 같아. 네, 그러니까 C 다음에 이 발음이 오게 되면 앞에 있는 C는 쌍시옷으로 소리를 낸다. 그래서 C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par 해서 R 발음 꼬부리시고요. pharmacy라고 읽게 됩니다. pharmacy 읽어보세요. pharmacy, pharmacy, pharmacy. 따라해보세요. pharmacy, pharmacy, pharmacy. 호박씨, 네, 고구마씨. 자, 그런 씨인데, pharmacy는 약만 파는 상점을 파머시라고 그래요. 네,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파머시 그러면 약국을 얘기를 해요. 네, 약을 주로 파는 가게, 약국인데, 예, 단어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시다가요, 예, 약국이 영어로 뭘까요? 했을 때 파머시부터 접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단어를 접하시게 되면 drugstore라는 단어를 접하시게 돼요. drug. 네, 위에 있는 drug라는 단어 보이실 거예요. drug. 네, 이 U 발음이 어 발음으로 나거든요. 네, 그래서 drug 그러면 약입니다. 약이고요. store라는 말은, 네, 마지막 E는 묵음이니까 store R 발음 꼬부리고 store 그러면 가게예요. 약을 파는 가게인데, 그럼 파머시하고 드럭스토어의 차이점이 뭐냐? 드럭스토어는요, 약을 위주로 팔되 그 외에 신문이나 담배, 잡지, 문구 같은 것도 파는 미국에서 일종의 약을 파는 슈퍼마켓을 드럭스토어라고 그래요. 네, 굉장히 범위가 넓은 가게죠. 근데 파머시는 주로 약만 팔아요. 드럭스토어에 가시게 되면 무슨 핸드폰 충전기도 팔고 신문 팔고 담배, 잡지 뭐 다 잡화상입니다. 드럭스토어는. 근데 약을 팔기 때문에 드럭스토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런 거 보면 이 미국이 참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편의점 같은 데서 약을 팔거나 아니면 약국하고 편의점을 합해버리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밤중에도 약을 살 수 있게 되고, 네, 약국도 돈 많이 벌고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약을 편의점에서 못 팔게 하는 이유가 약사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 밥그릇 때문에. 네, 편의점에서 약 팔아보세요. 약사 다 망하는 거지.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개의 간판을 보시고, 물론 우리나라는요, 드럭스토어라는 간판은 없어요. 왜냐하면 발음이 안 좋거든. 드럭 이게 뭡니까? 샷다 문 내리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약사분들이 이 단어는 잘 안 써요. pharmacy 멋있잖아요? 또는 medicine 이란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드럭스토어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에만 찾아볼 수 있는 단어다 라고 이해하시고, 네, 혹시라도 드럭스토어 보시게 되면 읽어내 주시면 됩니다. 네, pharmacy 요즘 많이 보이는 약국의 간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을까요? 이 그림이 뭔지 모르셔도 일단은 되고요. 밑에 있는 요 글자, 요게 어떻게 있냐면 스타예요. 여기까지가 스타. R 발음은 뒤에 자음이 오게 되면 혀를 꼬부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스, 요게 스. 그 다음에 TA는 타죠. 타. 혀 꼬부리고, 그 다음에 B 다음에 나오는 U는 어 발음이 나요. CK는 그냥 키읔 소리예요. 둘 다 키읔 소리가 나는데, 우리나라 발음에는 쌍키읔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역 받침으로만 씁니다. 그래서 스, 타, 혀 꼬부리고 벅스라고 읽게 돼요. 스타벅스, 미국 최대의 커피 체인점이죠. 예, 전세계 커피 전문점 업계 1위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커피숍이죠.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네, 이 저기 스세권이라고 그래요. 스세권. 스타벅스의 세력이 아주 강한 지역이다. 네, 그 정도로 스타벅스의 이 아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커피숍. 우리나라는 커피 중독에 빠진 국민들입니다. 네, 그야말로 아침에 커피, 점심에 커피, 저녁에 커피, 느끼해서 커피, 심심해서 커피, 외로워서 커피, 즐거워서 커피, 뭐 저기 이성 꼬실 때 커피, 네, 커피, 아이고, 네, 진짜 커피 중독 국가예요, 우리나라들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숍이 스타벅스 커피숍이다, 이겁니다. 자, 스타벅스의 이름을 제가 좀 재밌는 어원을 알려드리면, 이 단어도, 이 간판도, 네, 자주 읽게 되실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 중에요,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설이 만들어진 건데, 그 모비딕이 뭐냐면 하얀색의 피부를 가진 흰 고래 이름이 모비딕이에요. 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이제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든지 전 세계의 초, 중, 고 학생들은 이 모비딕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 여러분들 읽어보셔야겠죠? 근데 이걸 언제 읽습니까? 그거 읽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짧게 들려드리는 모비딕의 스토리를 들어보시고 다른 사람한테 읽었다고 뻥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좋은 것만 가리키네요. 자, 모비딕이 흰 고래인데요. 흰 고래 이름이 모비딕이고, 이 모비딕은요, 살인 고래예요. 식인 고래,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을 공격하는 고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비딕을 만나면 다 이 고래의 밥이 됩니다. 근데 모비딕을 만나서 살아난 유일한 주인공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모비딕을 잡으러 다시 한번 이제 잡으러 가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1등 항해사거든요. 이 1등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이름이 그래요, 스타벅. 이 1등 항해사의 이름을 따서 스타벅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워낙 유명한 소설이고, 네,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전 세계에 없을 정도로 필독서기 때문에, 네, 스타벅 그러면 다 알겠지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스타벅이라는 1등 항해사가요, 모비딕을 만나서 싸움을 첫 번째로 벌였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난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한쪽 다리를 모비딕한테 뜯겨가지고요, 네, 불구가 됩니다. 한쪽 다리가. 네,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목발에다가 그 칼이나 창 같은 걸 달고요, 모비딕을 만나면 자신이 반드시 이 모비딕을 죽이리라 라고 해서 선원들을 모집해가지고 포경선, 고래 잡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모비딕을 만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모비딕하고 싸우다가요, 모비딕의 몸에 감긴 그 포경줄 있잖아요. 창줄. 그 줄에 이 스타벅이 묶여가지고요, 모비딕하고 같이 바다를 헤엄쳐 다닙니다. 네, 죽었겠죠. 바닷속에서 들어갔으니까. 네, 그렇게 소설은 일단 끝나요. 굉장히 좀 비극적으로 끝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소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타벅스의 스타벅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고요. 이 주인공은요, 커피 광이에요. 소설 내내 커피만 마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네, 스타벅은 커피 광이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네, 스타벅스라는 커피 체인점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이제 스타벅스에 가실 때 이야기거리가 하나 생기셨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 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미국 허먼 멜빌이 지은 소설가가 지은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야, 스타벅이.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스타벅스가요, 최근에 이 자기네 글자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이 로고 있잖아요, 그림. 요것만 딱 보이게끔 하거든요. 이제는 이름은 필요 없다 이거죠. 글자로 된 게. 이 그림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스타벅스라는 거 알게 될 테니까. 자, 이 그림의 뜻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의 여자로 보이시죠? 이 여자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요정의 이름이에요. 네.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요정의 이름이 뭐냐면요,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인데 네, 모비딕이 또 한 번 나오네. 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시잖아요. 그럼 사이렌의 동상이 이렇게 조각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되게 징그럽게 생겼죠, 그쵸? 이게 사이렌이에요. 자, 이 여자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요정의 이름인데요. 이 몸이요, 물고기처럼 생긴 게 아니라요, 얘는 이제 바다에 살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달린 거고, 실제의 몸은 하반신은 새예요, 새의 모양을 닮았고요. 네, 이 사이렌은요, 새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바다를 항해하는 이 선박들의 남자 선원들이 이 사이렌의 목소리에 홀려가지고 그 소리를 따라가요, 배가. 그러다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가 파손되면서 바닷속에 빠지고 선원들은 다 죽게 되거든요. 그 죽어가는 남자 선원들을 이 사이렌이 잡아먹어. 네, 아주 못된 괴물입니다. 네,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네, 이게 사이렌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사이렌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자,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예요. 사이렌이 지금 화면 왼쪽 위에 보이시는 빨간 경광등 보이시죠? 네, 우리가 삐뽀 하는 그 사이렌의 이름이 바로 이 요정, 괴물의 이름을 따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혹하고 잘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여자 괴물의 이름을 따서 사이렌이라고 한 것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굴은 새 모습에다가, 네, 몸이 새 모습에다가 얼굴은 아리따운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이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여자가 노래를 부르면, 네, 그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이 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여자 쪽으로 배를 몰고 가다가 소리를 찾아서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이 여자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못돼 처먹은. 네. 자, 어쨌든 스타벅스의 사이렌을 알아두세요. 네, 스타벅스에 가시게 되면 사이렌 아니? 하고 아는 체를 좀 해주세요.